첫째로 할 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고대국가가 갖고 있는 성격이야. 고대국가의 성격이란 왕을 정점으로 중심으로 권력이 중앙에 모아져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 중앙 집권 이러죠. 시스템, 체제에 의한 국가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봐라. 첫째, 쉬운 말로 정복사업을 추구한다. 이걸 유식한 말로 영역국가야. 영토확장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복사업을 추구하는 국가다. 그런 얘기야. 그걸 유식한 말로 영역국가의 성격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두 번째, 중앙집권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 제도 정비에 해당하는 예가 신분제를 마련하고 제도가 정비되었음을 입증하는 뭐를 반포한다? 이걸 반포해야 중앙집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률, 형법, 령, 행정법. 그래서 율령, 즉 법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의 의식을 한쪽 방향으로 몰기 위해서, 지도 이념을 위해서 당시 한국 사회는 불교를 통하여 불교 수용. 그리고 일단 왕을 정점으로 하기 때문에 왕권이 강해야 돼. 왕권이 약하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고. 그래서 왕이 세습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형제상속일지 부자상속일지는 몰라도 이런 네 가지를 근거로 들이대서 중앙집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 이런 다음 상대, 즉 한강을 놓고 대립하는 기간에 관한 얘기야. 한강. 3세기 이래로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다가 5세기에 한강이 고구려 손으로 넘어가죠. 즉 475년, 5세기, 이것도 후반에. 자, 그럼 고구려한테 한강이 넘어왔다는 근거. 첫째, 뭐야? 광계 토대왕릉비. 여기에 조치원까지 해서 한강 유역 확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랬다가 완전히 한강이 고구려 손에 넘어왔다. 480년. 충주 고구려비. 이게 최근에 한 학자에 의해서 충주 고구려비가 아들 광계토대왕릉비, 그건 죽은 아버지 업적을 기념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왕 때. 충주 고구려비, 장수왕 때. 둘 다 장수왕이지. 그런데 이 충주 고구려비가 아버지 광계토대왕이 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장수왕이 아니고 그런 주장이 있어서 지금 역사학계가 좀 약간 시끄러워.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 누가 세웠냐? 이런 시험 안 내. 그럼 다 정답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어. 예? 이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북쪽 시각에서 보면 남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한강, 이걸 남한강이네. 충청북도 남한강까지 확보했다. 한강 전역을 확보했다. 그래서 고구려 손에 한강이 넘어가는 거지. 그랬다가 6세기 553년으로 대표되는 6세기에 신라한테 넘어오죠. 한강이 신라한테 넘어왔다는 근거가 첫째, 한강 상류를 신라가 확보했다. 단양, 적성비. 그리고 하류마저 확보했다. 하류마저. 이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갖고 있는 북한산비. 그렇지. 한강과 관련된 주요 네 비석이야. 그런데 이런 시대 분위기에 관한 이 해석. 기본적으로 역사는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막강해지면 두 나라가 합치게 돼 있다. 그래서 한강이 전성기를 구하기 때문에 백제가 3세기에서 5세기 후반까지 지고 있었으니까 가장 잘 나갈 때가 4세기. 누구? 근초공황으로 상징되는 때야. 한성백제. 그래서 백제가 한강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 고구려와 신라와의 연대가 나타난다.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첫째, 광계 토대왕릉비에 보면 고구려가 신라를 도왔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리고 호명 그릇이라는 고구려 왕에 대한 제사용 그릇이 경주 땅에서 발견된 게 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북중국 전진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신라로, 북중국 정진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가 밑에는 남중국의 오리지널 한족, 이건 선비족이야. 우랑캐.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어. 동진에서 백제로,
백제에서는 신라하고 사이가 안 좋은 외로. 이렇게 전파가 돼.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한 팀이잖아. 그렇지? 뭐의 모습이다? 불교 전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친하니까 음식 나눠 먹는 거지. 예? 이것도 고구려와 신라와의 친선을 입증해. 불교 전파도. 문화사지만 그랬다가 5세기 고구려 전성기. 고구려가 전성기라는 것은 신라와 백제와의 연대를 가져온다. 이를 일컬어 나제동맹. 그렇지. 동맹. 이 나제동맹이 소위 1차, 2차로 볼 수 있는데 1차 433년 신라와 백제와의 연합. 이래. 이 계기가 뭐냐? 427년에 한강을 드시겠다고 고구려가 어떤 행위를 해요. 그게 계기가 돼. 그게 뭐야? 평양천도야. 수도천도. 평양천도. 요걸 계기로 해서. 그랬는데 60년 뒤에 2차 나제동맹이 나와. 493년에. 493년에. 요것도 계기가 있어. 뭐? 고구려의 한강 장악이 있어. 475년. 이게 나제동맹 하는 얘기야. 1차 나제동맹, 2차. 특히 2차는 결혼을 돌아가는 동맹 한다고. 그러다가 6세기 신라 전성기. 신라가 전성기라는 것은 고구려와 백제와의 연대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제동맹. 이런데 여제동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십자가 형태의 외교가 형성됐다고 해서 이를 일컬어 십자형의 외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 그래서 세 나라 중에 하나가 막강해지면 둘이 뭉친다. 이게 역사의 논리다. 근데 이거보다 약간 질은 떨어지지만 이와 관련된 교류사가 존재한다. 첫째, 호명그룹. 어디와 어디? 고구려와 신라와의 친선. 두 번째, 칠지도. 이건 백제와 외와의 친선.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스에키토기. 이건 가야와 외와의 친선. 그렇지. 한국시대에 이런 교류사가 존재를 해. 자, 그리고 통일기인 중대. 중대사의 특징은 전권이 왕한테 쏠려. 합법적 독재, 전제화 이러지. 왕권 전제화 현상이 보인다. 통일신라도 발해도. 즉 전제군 주제를 지향한다는 얘기야. 왕권 전제화. 그 왕권 전제화에 앞잡이가 있다. 누구? 육두품. 강수 설정으로 대표되는 육두품. 이 왕권 전제화의 상징 유물이 존재한다. 만파식적. 이런 것들이지. 중대는. 그래서 이 육두품은 실무 담당자인 집사부, 시중은 아니고, 책임자는 진골 귀중만 하는 거니까, 시당직을 맡았다. 그리고 하대. 즉, 후기. 후기는 사회가 혼란해.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읍시다 해서, 개혁 세력과 개혁 사상이 등장하였다. 개혁 세력이란 육두품, 개혁 사상이란 불교의 선종. 이래.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셔야 할 것이 육두품의 움직임이야. 상대 육두품은 골품제에 불만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실존 인물이 설계도라는 사람이야. 당나라로 간. 그리고 중대 육두품은 왕권 강화에 기여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의 아들 유학자 설총. 그리고 여기 충주에 살았던 유명한 특히 외교 업무로 뛰어난 답설인기서를 쓴 강수. 이런 인물이요. 그리고 하대, 후기. 하대 육두품은 개혁 추진 세력이 됐다. 대표적인 인물 최치원, 시무십조로 유명한. 이게 육두품의 움직임. 그리고 다섯 번째, 일찍 망한 가야사. 그리고 여섯 번째, 역시 일찍 망한 발해사. 여기 있다가 가야사 발해사. 그렇게 고대 정치사의 주요 사항이 6장입니다. 자, 그에 관한 문제. 31문제구나. 1. 삼국이 가에서 나로 발전하는 과정에 가는 그걸 뭐라고 그래? 연맹하고 이제 지방 분권사회. 나는 왕을 정점으로
이 부족장 출신들이 귀족 관리를 두르는 중앙 집권체제고,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얘기지.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다. 즉 중앙집권국가의 성격에 관한 질문이요. 1. 활발한 정복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를 유식한 말로 영역국가를 추구하였다. 이래 국정국사교과서가 2. 율령을 제정하여서 국가 통치체제를 문서화, 성문화하였다. 즉 율령반포. 일반적으로 율령반포는 어느 때라고? 중앙집권체제의 완성기 군주야. 고구려 소수리망. 백제는 중앙집권을 완성한 게 근추고왕. 신라는 중앙집권을 완성한 게 버풍왕. 그래. 그런데 그때 율령이 반포되는데 백제는 좀 예외다. 이랬지. 백제는 어느 왕 때라고? 성립기 군주인 고유왕 때. 3세기. 그게 좀 예외야. 3. 삼국의 고대국가 발전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순이다. 틀렸지. 가장 먼저 1세기 고구려. 이렇다고. 그 다음 백제, 그 다음 신라. 이렇다고. 순서가 좀 바뀌었어. 4. 불교를 국가종교로 수용, 받아들여서 국왕 중심의 지배 이념을 확립하고자 했다. 왕즉불 사상 때문에. 왕을 신대하듯. 즉 왕권 강화의 논리지.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2.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시작하여서 한강 유해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계통의 유민 세력을 결합, 성립된 국가에 대한 설명.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백제예요. 1. 대가의 정복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건 신라, 진흥왕 때. 2. 박석김, 세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다. 왕권이 별로 못 강하다는 얘기지. 어디? 신라 초기. 3. 4세기 중반 황해도 지역을 놓고 인적국가와 대결한 적이 있다. 이게 어디요? 백제, 근추고왕 때. 누구? 고구려, 고고관왕과 함께. 결국 고고관왕을 죽이지. 황해도 재령 땅. 당시 지명으로 한성 이러는데. 황해도 재령 땅. 4. 부족적 전통을 가진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하였다. 이건 어디에 관한 설명이요? 고구려 2세기 후반의 고국천왕 때. 전통적 오부가 좀 발전적인 행정적 오부로 2세기 후반 고국천왕. 이런 현상이 신라에도 보인다. 신라는 육부족 체제니까 전통적 육부가 행정적 육부로 어디? 5세기 후반 소지왕. 소지왕. 고구려는 2세기 후반 고국천왕. 그렇고 요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문항이 나오면 자꾸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맞는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3.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왕. 요즘들 귀찮으니까 이렇게 왕을 자꾸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나도 이랬어.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왕. 내신자평. 좌평이라면 어느 나라야? 백제죠. 내신자평이 우두머리야. 상자평이야. 내신자평을 두어 왕명출납하여 했고 어쩌고저쩌고. 저 제도를 시행한, 그러니까 육자평 제도를 마련한 누구요? 고이왕 3세기. 육자평 16관 등 제도. 고이왕. 율령반포. 공복제 마련. 이런 업적들이 있어. 3세기 이 고이왕에 관하여 1. 사비로 천도 국호를 남부여라. 이건 백제 성왕 6세기. 이 한강을 장악하였고 관리의 복장, 복색을 제정하였다. 이게 3세기 고이왕이요. 3세기 한강을 백제가 처음 장악을 해. 3. 고구려 평양을 공격 요서 규슈에 이르는 이건 4세기 근축왕. 4. 22담노제 이건 6세기 초 무령왕. 웅진 공주시대. 그래서 한성시대의 대표적인 군주는 근축왕이고 웅진시대의 대표적인 군주는 무령왕이고 사비시대의 대표적인 군주는 누구? 성왕이고 익사는 무왕하고 관련이 있고 해당하는 것 2번. 자, 문제 4. 백제 한성시대에 관하여 1.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했다. 백제 한성시대와 관련해서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했다. 어느 때? 이 433년 뭐 제1차 나드동맹. 그렇지. 그리고 493년 제2차 나드동맹. 2차 나드동맹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결혼을 통한. 그렇지. 결혼을 통한. 그래서 그 493년의 역사는 뭐 웅진시대의 역사예요. 한성시대의 역사가 아니고. 2. 북쪽으로 고구려를 쳐서 고국 원왕을 전사하게 했다. 누구? 근축왕.
아들 기생성 근구수를 시켜가지고 맞아. 371년의 역사인데 4세기 후반에. 3. 중앙에 22부의 중앙관청과 지방에 5부 제도를 뒀다. 이건 사비시대 성황. 중앙관청이 육자평제도에서 22부 제도로 확대가 됐어. 4. 지방 22담노제의 왕족을 파견함으로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누구? 웅진시대 무령왕. 웅진시대 무령왕. 백제 800년 역사 중에 600년 이상의 한성시대예요. 그 대표적인 건주가 근초광이고 근초광 무덤으로 추정되는 게 서울 석촌동 고분이고 해당하는 것 2번입니다. 다음 문제 5. 다음 6세기 백제 어떤 왕의 가상일기다. 다음 글 중 틀린 것. 틀린 것을 찾아내라야. 먼저 밑줄 친 부분에 이 비좁은 웅진성의 사비성으로 수도를 옮겼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니 기반을 새롭게 닦은 느낌이다.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어느 임금? 뭐 백제성왕. 그렇지. 바르지 못한 것 하는 얘기야. 1, 2, 3, 4가 곧바로 해놨구나. 내 거는 왜 1, 2, 3, 4가 없지? 1, 참. 어떻게 된 1, 2, 3, 4가 날라갔어. 먼저 이 비좁은 웅진성을 사비성으로. 이건 누구야? 사비천도 백제성왕. 그렇지. 이 국호를 남부여로 성왕. 3은 잘 안 보인다. 어디야? 지방유지에 담로를 두어서 왕족과 왕자를 파견. 이건 누구? 무령왕. 네. 그리고 밑에 다 성왕이네. 틀린 건 무령왕. 3번. 여기는 왜 1, 2, 3, 4가 없네? 참나. 확대를 하면서 날라갔구나. 문제 6. 가나 내용과 관련. 그 결과로 틀린 것. 가.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고 노객은 백성된 자로 왕에게 기유하여. 이 노객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이게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라고 했지. 광개토장릉 비문에 있는 노객이란 노예 뭐 이런 개념이야. 혹은 매금 이런 표현도 써. 나 신라왕이 신하와 함께 고구려 대서자 대우한론을 만나 중원에 주둔하였으므로 고구려사 금노로 하여금 신라 국내 여러 나라의 사람을 내지로 옮기게 하였다. 480년 충주 고구려 비문에. 즉 가는 광개토장릉비, 나는 이 충주 고구려비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그 결과로 틀린 사항을 찾아라. 1. 가. 신라는 고구려에 간섭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렇지. 예. 가야와 외의 세력을 격퇴해줘서 영향력 행사를 했다. 고구려가. 2. 가. 전기가연맹이 해체되고 그 전기가연맹체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렇지. 어디를 중심으로? 금관가를 중심으로. 5세기 초반에. 3. 나. 신라와 백제와의 동맹이 결렬되었다. 결렬된 게 아니라 강화되죠. 소위 제2차 내도동맹이라는 결혼동맹이 출현해. 4. 나 고구려가 삼국행장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한강 장악의 의미지.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7. 중국이 5호 16국으로 분열할 시기 있었던 일이 아닌가? 1. 중국이 5호 16국으로 분열한 시기면 어느 때야? (3세기) 중국은 무슨 시대예요? 제갈량 조조가 있는 삼국시대. 그렇지. 이걸 시험을 내면 고구려 동천왕 내는 거야. 낼 데가 여기밖에 없어. 고구려 동천왕의 세력을 중국 쪽으로 확장을 했는데 중국으로부터 반격을 받았다. 그 중국이 어디냐? 위나라 장군 관국이었다고. 위, 조존의 나라. 3은 3이야. 4세기 중국. 4세기를 점내면 볼 거 없이 백제 근초고왕 내는 거지. 요서산tung 이거. 이때는 중국이 북중국에 5개의 오랑캐가 존재해. 5호. 남쪽에는 16개의 국가적가가 존재하고 5호 16국기야.
그리고 5세기. 5세기를 물어보면 볼 것 없이 장수왕이야. 자, 5세기. 장수왕 때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만주에서 한반도로 들어왔다. 왜? 중국놈이 만주를 차지하면 어떡하려고? 안 쳐들어온다고 본다. 왜? 걔네들이 집안이 복잡해. 부부싸움만 하고 바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남조북조에서 뭐 남북조 시대의 분열기야, 중국이. 그리고 10세기. 이렇게 한참 건너뛰어서 10세기. 자, 그 10세기를 시험 내면 이게 10세기는 신라가 무너지고 고려가 나올 때에서 남한여초라고 그래. 이걸 줄여서 신라말고려초 해갖고 이때 북중국에 한 왕조가 나타났다가 망하고 나타났다 망하고 해서 5번 뒤집어져. 5대. 남쪽에는 10개의 한족 국가가 있어. 10국. 그래서 이걸 5대 10국기. 그런다고 3은 그대로 3이고 4, 5, 6. 그냥 편의상 이렇게 기억하라고 있어. 5는 십진법상의 반이니까 반반. 남과 북으로. 10은 십진법상의 완전한 수니까 그냥 10. 그래서 3은 3, 4, 5, 6, 5는 반, 10은 10. 이렇다고. 그리고 떠드는 길에. 이번에는 14세기. 14세기는 고려말 조선초. 그래서 여말 선초. 백에게 시험을 내면 누구냐?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쌍성총관부 이러는 거. 이때 중국은 뭐요? 고려말이니까 원이 무너지고 뭐 명이 나오는 원명 교칙이라는 혼란기야. 중국이 계속 시끄러워.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17세기. 17세기는 조선이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기간이야. 여기도 시험 내면 광해군이야. 실리적 중립외교 이거 될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 이는 중국이 어디 명이 무너지고 오리지널 한족 국가 그리고 청이 등장한 명청 교책이라는 혼란기야. 근데 이건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고려 전기 중국이 어디냐면 오리지널 한족 국가인 송. 고려 후기 중국이 어디냐면 원. 오랑캐 국가. 조선 전기 중국이 어디냐면 명. 조선 후기 중국이 어디냐? 청. 이렇게 기억해. 이게 나. 이렇게. 송원 명청. 이렇게.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니까 원명교책이. 전기에서 후기 넘어가니까 명청교책이. 이렇다고. 그냥 3은 3, 4, 5, 6, 5는 반, 10은 10, 송원 명청. 이러면 돼. 이렇게. 이 우리나라는 기본이 500년이니까 우리가 500년 가는 사이에 중국 애들은 바쁘게 2바퀴 뛰는 거지. 250년 넘어가는 왕조가 중국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나라. 그것도 전환후환 합쳐서. 그게 한 400년가량 돼. 나머지는 250년 안에 망해. 그러니까 그런 좀 편법이지만 하여튼 풀면 되지만 푸는 놈이 장땡이죠. 3은 3, 4, 5, 6, 5는 반, 10은 10, 송원명청. 이러면 국사와 관련된 중국 시대사는 다 해결할 수 있어. 자, 중국이 56기 분열기, 4세기 이랬대요. 자, 4세기를 찾아서요. 4세기를 찾아서 아닌 걸 찾아라. 1. 백제는 관등과 관직 및 복색을 지정하였다. 이건 3세기 누구? 고이왕. 육자평 16관등 제도. 그리고 공복제, 복색제. 2. 신라는 고구려를 통하여 북중국 전진과 통교하였다. 그런 사실을 불교 전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3. 신라는 영역을 낙동강역까지 확장하였다. 내무랑. 4. 고구려는 불교를 받아들여 율령을 반포하였다. 소슬망. 그래서 틀린 건 1번 문항. 1번 문항은 백제 3세기에 해당하는 때야. 문제 8. 신라 내무랑부터 고대국가 발전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이 아닌 것. 4세기 반 내무랑 때부터 1. 진한 지역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라라는 고대국가 성립기. 그렇죠. 2. 고구려의 주선으로 북중국 전진에 2차례 사신을 파견해서 위두라고 아주 유명한 사실이 있어. 2번째 간 사신 중에 파견해서 교류한 적이 있다. 내무랑 때. 3.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 신라에 침입한 내구를 격퇴하였다. 그렇지. 400년. 4. 박석김, 세성씨가 또 박혁거세, 석탈해, 김할지, 세성씨에 의해서 교대로 왕위가 배출되었다. 이건 내무랑 이전의 얘기야. 내무랑은 김씨왕이 세습이야. 김씨왕이 세습. 김씨만 해먹어.
박시석 씨는 못하고. 그래서 4번 문항은 뇌물은 이전의 없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돼요. 4번 문항이 틀렸어. 다음 문제 9. 신라 법풍왕 때에 관하여. 신라 법풍왕이란 6세기 사람이죠. 6세기 전반 사람인데 1. 상대등 제도를 설치, 왕권이 약화된다. 돼요? 상대등 제도를 설치했다는 왕권이 강해서 군사권과 외교권은 자기가 장악하고 국내 행정권은 국무총리인 상대등한테 주고자 마련한 거야. 그러니까 왕권 강화의 상징이야. 그런데 이게 왕이 멍청하거나 왕이 약하면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상대등이 강화되는 현상을 가져와. 이게 원래 의도는 왕권 강화책으로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상대등 제도의 설치는 왕권 약화가 됐다. 약화가 아니라 강화야. 법흥왕 시절에는 이 개국, 대창, 홍제 등의 독자 연호를 썼다. 이건 진흥왕이야. 3. 법흥왕 때 연호는 뭐고? 건원이요. 중국 한무제 연호 건원. 건원만 잘 알면 돼. 3. 신분제도를 정비하고 함께 모든 관리, 백관의 공복을 지정하였다. 왜? 중앙집권을 완성했으니까. 그 상징이 율령과 공복제라고 있잖아. 3. 신분제도를 정비하고 함께 백관의 공복을 지정했다. 이게 법흥왕. 율령반포. 4. 중앙관처로 사정부, 그리고 품주, 행정부에 해당하는, 그리고 충주의 국원소경, 충주 지역에 소경을 설치했다. 이건 진흥왕. 그런데 이건 시비 걸면 시비가 걸릴 수 있어. 그거 설명하려고 그렇게 넣어놨는데, 거기 사정부, 원래 진흥왕 때는 중국 기록에 의하면 감찰기관을 뒀다고 했지, 감찰기관이 사정부라고는 안 했어요. 오늘날 역사학계가 지금 추정할 뿐이야. 그런데 사정부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나온 건 태종무이라고 돼요. 김춘추 때. 김춘추 때. 정확하게 구분하면 그래. 진흥왕은 그냥 감찰기관. 태종무이랑 김춘추 때는 사정부라는 감찰기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아들 문무왕 때는 뭐까지도? 사정부 지방 출장소. 그걸 뭐라고 그래? 바깥의 때를 써갖고 외사정. 이런다고. 외사정. 그래서 통일신라가 구주소경이 아니에요. 9개 도잖아. 주에는 2명. 그리고 군에는 1명. 이렇게 지방 감찰관을 파견했어. 그런 사정이 있어. 감찰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법흥왕에 해당하는 건 3번. 다음 문제 10. 다음 중 척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척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1. 충주그룹이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임진석이석 몇 번? 척경비란 뭐요? 경계선을 개척한 영토확장비석이요. 그렇지? 2번 단양적성비는 척경비죠. 그런데 순수비는 아니야. 그렇지? 한강을 장악하고 난 뒤에 기념원을 세운 비석은 아니야. 한강을 장악하는 게 553년이야. 근데 단양적성비는 551년이라고. 그래서 척경비, 영토확장비석에는 해당하나 순수비에는 해당이 안 돼요. 4번 임진석에서는 유교의 학습을 맹세한 거예요. 2명의 화랑이. 그러니까 영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틀린 건 임진석이석이다. 4번. 다음 11번. 가, 라 비석을 통해서 일단 검은색 비석, 가. 거기 표시를 보시면, 법례를 보시면 고구려 비석이라고 돼 있어. 검은색 비석이. 일단 한반도 밖에 만주 지역에 가, 뭐요? 광개토대왕릉비. 다는 뭐? 충주고구려비. 듣고, 충주고구려비. 그게 고구려 비석. 그리고 나는 신라비석이라고 돼 있어. 북한산비. 무학대사비로 알려져 있는데 추사 김정희가 판독한 거로 유명한. 그리고 라는 저 경상남도 쪽이네. 창녕비. 경상남도 창녕. 우리말로는 빗벌, 한자로 비화가야라고 그래서 12가야 중에 빗벌가야가 있었던 지역. 자, 그에 대한 해석인데 맞는 걸 찾아내라 하는 얘기야. 자, 1. 가.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한 사실. 관계 있는가? 광개토대왕의 업적이잖아. 고구려가 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해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이니까 돼요. 예. 니은, 나. 북한산비. 신라가 한강 하류를 차지했음을 입증한다. 되지? 예. 하류란 바다 쪽이라고 있어.
디귿, 다는 충주고급이. 고구려가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이사왔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고. 리을, 라. 가야명의 맹주가 대가야로 바뀌었다. 장령비. 전혀 관계없지. 이건 561년의 비석인데 대가야 정복을 위한 전축이지 말이에요. 대가야로 들어가는 통로. 그게 어디냐? 창녕이에요. 창녕이 무너짐으로 그 다음에 대가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대가야 멸망의 길을 열었어. 이게 대가야로 바뀌었다가 아니고. 그래서 맞는 건 기역, 니은 1번 문항 하나예요. 자, 다음 문제 12. 4세기 후반 6세기 중반까지 삼국 상호 간의 관계, 제일 복잡한 때요. 그때가 삼국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틀린 거. 1. 백제 근추광은 고구려를 쳐서 고공을 전설시키고 오늘날 황해도 지역 땅을까지 진출하였다. 그렇지. 4세기 후반에. 2. 고구려 광해토대왕은 외침입을 받은 신라를 도와 원군을 보내어 왜군을 낙동강 쪽으로 물리친 적이 있다. 그렇고 3. 고구려 장수왕은 남하정책을 실시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하자 나주동맹이 체결되었다. 나주동맹이 체결된 게 아니라 강화되지. 2차 나주동맹, 소위 결혼동맹이 나타나. 4. 신라의 배신으로 한강유역을 다시 상실한 백제의 성왕이,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젊은 애의 60대 노인네 백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 옥천에서 죽었다. 그렇지.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13. 자, 가야사에 대해서 이런데, 가야의 역사. 요 가야의 역사는 쉬었다가 정리하고 할게.